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것 자체를 뭐 투자를 받거나 정부에서 뭐 지원하는 어떤 창업 프로그램에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용도 또는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용도, 뭐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 투자를 받기 위한 용도, 뭐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것 자체가 또 많이 왜곡이 됐고, 사업계획서라는 어떤 필요성과 목적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자체가 많이 이게 퇴색되거나 약간 변질돼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정부기관의 이제 창업넷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 공지에 이렇게 뜨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뭐 대필하거나 타인이 작성할 경우에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법적인 처리를 뭐 하겠다. 이런 거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계획서라는 용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뭐 마케팅이나 또는 제조 또는 양산 어떤 그런 인프라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창업자는 아이템만 갖고 있지 그걸 어떻게 제조할 건지 또는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양산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또는 그쪽의 파트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또는 같은 팀원으로 만들어서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업 플랜이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일단은 뭐 대한민국 비즈니스 자체가 다 불법이죠.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누구 도움을 받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서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자 또는 직원이 수립을 하거나 예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립을 하는 경우 다 불법이죠. 그런 과정으로 조금 더 이제 과장돼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죠. 컨설팅 받으면 안 되지. 창업자 또는 사업자 본인이 혼자 다 해야지. 뭐 디자인도 혼자 하고 양산도 혼자 하고 본인이 다 해야지만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전문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창업자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정부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그냥 정부 지원에 맞는 또는 여기에 합격하기 위한 노하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업계획서 승무처는 3분이다. 자, 이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장엄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뭐 갑자기 뭐 사업계획서 승부처가 3분이면 3분 동안에 뭐 사업계획서 다 파악이 되느냐 이런 얘기냐. 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사업계획서는 이런 용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평가 용도로 간다. 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계획서 평가를 할 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 환경에 좀 맞춰야 된다 우리가 일단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적인 플랜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폭넓게 사업 플랜을 짰더라도 이런 어떤 정부나 또는 어떤 이런 평가 시스템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압축을 해서 임팩트 있게 내용을 좀 서머리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원자는 굉장히 많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은 뭐 얼마가 되어 있냐. 한정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라고 해서 뭐 심사위원을 100명 배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50명도 배치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몇 명을 배치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지만 제가 이거에 관련된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소수의 심사위원을 배치를 하고요. 심지어 뭐 발표 평가를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은 뭐 한 3명 정도가 앉아서 그분들을 다 평가를 하죠. 일반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이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를 정독해서 또는 꼼꼼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심사위원 성향에 따라서
뭐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 심사라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몇 날 며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시간 동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배당해야 될 시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심사위원이 아무리 뭐 열정이 있고 목적의식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잡고 오랫동안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분 이내에 이 심사위원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초안을 검토하다 보면은 막 일기 쓰듯이 어떤 소설 쓰듯이 막 서술식으로 날려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서술식과 개조식에 대한 어떤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보고서를 많이 써보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이런 어떤 사업계획서를 쓰는 데가 쉽지가 않겠죠. 가장 문제는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전문적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어떤 창업 지원이라든지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 사업 계획서를 많이 써보거나 이거에 관련돼서 어떤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업 계획서를 처음 써보거나 많이 써봤다고 하더라도 한 두세 번.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기존의 어떤 회사 업무를 통해서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쓰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팁을 드리자면은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식과 개조식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실제 그 사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이제 검토받기 위해서 쓴 건데,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조식으로 좀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띄어쓰기를 했고 여기는 칸을 띄우지 않고 뭐 이런 어떤 규칙도 좀 안 맞고 그리고 뭐 이런 딜어쓰기도 좀 안 하다 보니까는 눈에 좀 들어오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면은 그냥 쭉 그냥 뭐 서술식으로 쓴 거죠. 개조식 기반이지만 서술식의 어떤 느낌이 많이 강하죠. 자, 이것을 뭐 약간 이런 내용들을 뭐 다른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떻게 이런 구조화 개조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구조화만 하더라도 훨씬 더 가독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딱 보더라도 좌측과 우측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옵니까? 딱 보더라도 이 내용이 좀 많지만 눈에 딱딱 들어오잖아요. 읽기 편하게. 심사위원들이 딱 봤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상황과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상황 어떤 게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조금 넣고 좀 구조화를 좀 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큰 타이틀을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넣고 그 내용들을 좀 풀어서 충분히 3분 안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 예를 들어 3분 동안 해보라고 하면은 3분 동안 자기소개 하기 쉽지 않습니다. 3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제가 뭐 3분 하니까는 꼭 3분 동안 뭐 다 해야 되냐 3분에 맞춰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쓴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관점에서 3분 동안에 해당 내용의 또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를 하면은 훨씬 좋다. 뭐 이거는 누구나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뭐 초등학생들도 이제 아는 내용인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면 좋은 이유. 아까는 이제 뭐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또는 가독성을 확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왜 좋냐. 그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자, 첨성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첨성대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내가 첨성대를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첨성대는 뭐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설명한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들이 머릿속에서 첨성대라는 모양을 연상케 또는 그릴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는 심사위원이 머릿속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끔 설명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갖고 내용을 쓰면은 그 전달력 또는 가독성, 그 상대방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이해력, 그게 엄청나게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걸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상대방이 봤을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면은 그 효과가 2배, 3배, 10배까지가 되지만 이미지를 예를 들어 잘못 사용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는데 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할 때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미지 사용법이고요. 자, 본 강좌가 좀 괜찮았다, 뭐 짧지만 임팩트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는 그냥 무조건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카페에 오시면은 뭐 사업계획서 양식도 저희가 무료로 지금 현재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어느 정도 이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다 이제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혜택을 줬을 때 이제 찾아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카페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 그 안에 이제 설명만 해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링크를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시면은 이제 그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